자, 지난 시간 1차 시에는 곱셈 공식을 활용하는 방법을 공부했다면 이번 2차 시에서는 우리가 좀 더 복잡한 곱셈 공식을 치환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계속 처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우리가 또 다른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곱셈 공식을 변형해서 가지고 노는 방법, 이것을 다룬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치환과 곱셈 공식의 변형, 이게 바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바로 2번으로 들어가 볼게요. 1번은 그렇게 큰 중요한 것은 아니고, 자, 우리가 좀 복잡한 형태의 곱셈 공식인데 자세히 살펴봤더니 어떤 공통적인 요소가 있더라.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예요. 바로 문제로 들어가서 볼게요. a 플러스 b 플러스 1 항이 3개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b 마이너스 1 항이 3개예요. 항이 3개인 것에 대한 분배 법칙이잖아요. 그러면 몇 번을 곱해야 돼? 3 곱하기 3, 4, 9번을 곱해야 돼요. 그렇게 풀라는 문제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3개 한 끼리의 다항식의 곱에 대한 곱셈 공식은 배운 적이 없어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 봤더니 자세히 관찰해 봤더니 바로 자세히 봤더니 a 플러스 b, 여기도 a 플러스 b야. 공통적인 요소가 있네. 그러면 우리가 얘를 선생님이 얘기했죠. 식을 대신하는 문자는 대문자 알파벳이라고요. 그래서 대문자 A로서 이것을 잠깐 보류해 둘게요. A, 즉 기존에 알고 있던 A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을 대문자 A로 바꿔 놓는다. 이걸 치환이라고 그래요. 잠깐 치환을 해 둘게요. 그러면 주어진 식은 어떻게 바뀌냐면 바로 A 플러스 1 대문자 라지 A 마이너스 1 이렇게 항이 두 개인 식인 것처럼 항이 두 개인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되죠. 이거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공식이니까 앞에 것의 제곱 뒤에 것의 제곱 해서 그 사이를 빼기 하면은 그게 곱셈 공식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문자 A, 라지 A가 뭘 치환했던 것이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니까 스몰 a 플러스 b 얘를 바꿔놨던 거야. 이제 집어넣어도 되겠습니까? 이 라지 A 자리에 스몰 a 플러스 b라고 다시 복귀를 시켜준 거죠. 치환해놨던 것을 다시 복귀시켰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라지 A의 자리잖아요. 라지 A의 지금 뭐예요? 제곱 빼기 1 이런 형태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뭘 해도 돼요. 자, a 플러스 b의 제곱, 이거는 또 곱셈 공식을 한 번 더 사용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라는 것을. 그 다음에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1. 그래서 위에 있는 항이 3개인 두 다항식의 곱의 결과는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9번 곱셈 분배 법칙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뭐와 뭐를 이용해서 궁극적으로 봤더니 두 개의 항을 하나의 문자로 치환하는 이 치환의 기술과 그 다음에 기존에 알고 있던 곱셈 공식의 기술, 여기서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공식 하나 사용했고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공식 사용했죠? 맞습니까? 여기다 사용한 공식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공식을 사용한 거죠. a제 마이너스 b제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 뭐예요?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 두 공식 사용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곱셈 공식 두 개와 그 다음에 치환의 기술에 의해서 우리가 곱셈 공식으로 표현할 수 없던 것을 표현할 수 있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치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치환의 역할은 뭐냐면, 치환의 역할은 낯선 식을 익숙한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치환의 역할이에요. 낯선 식을 익숙한 식으로 바꾸는 것. 그 다음에 복잡한 식을 단순한 식으로 바꾸는 것. 그게 바로 치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치환을 잘하는 아이들이 수학을 잘해요.
치환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치환의 기술을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간단한 거 하나만 보여주도록 할까요? 자, 여기서 뭐 이런 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딱 봤을 때 이거는 항이 3개이기 때문에 9번의 분모 법칙을 쓰거나, 근데 곱셈 공식은 직접 적용되는 게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a 플러스 b를 뭐라고 둔다면, 라지 a라는 대문자 a로 둔다면, 즉 치환을 하는 거죠. 이걸로 치환을 하게 되면 주어진 식은 어떻게 바로 바뀝니까? a 플러스 1 라지 a 마이너스 3이라는 곱셈 공식을 쓸 수 있는 형태로 바뀌죠. 그럼 어떻게 돼?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라는 곱셈 공식의 결과물을 쓸 수 있고, 이제 뭐해? 이제 다시 라지 a를 뭐 해주면 되겠어요? 라지 a가 a 플러스 b였으니까 다시 이제 복귀시키면 되겠죠. a 플러스 b라고 쓰고 제곱 마이너스 2 a 플러스 b 다시 복귀시키 대입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들을 한 번 더 쓰면 되겠습니까?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것도 분배를 시키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마 3 이렇게 해서 최종적인 답을 전개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치환을 이용해서 낯선 식을 익숙한 식으로 바꾼다.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두 번째로 매우 중요한 것을 다뤄보도록 할게요. 바로 곱셈 공식을 가지고 노는 놀이를 해야 되겠어요. 곱셈 공식을 가지고 놀아보자. 자, 얘들아, 여기 보면 a제곱, 이거를 하기 앞서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요렇게 표현한다고 하는데, 이게 처음부터 와닿지는 않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얘들아, 선생님 봅시다. 이게 익숙하죠. 우리한테 익숙한 것은 a 플러스 b의 제곱이 익숙하죠. 맞습니까? 그러면 a 플러스 b의 제곱은 뭐니, 얘들아? 너네가 알고 있으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라고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조금만 위치를 바꿀게요. 이 부분을 여기로 보내고 이 부분을 가까이 이렇게 붙여놔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붙여놔도 되겠죠? 이렇게 붙여놔도 되겠죠? 그래서 위치를 바꾸는 것은 뭐 문제가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얘를 하나의 유의미한 블록으로 삼을 거예요. 유의미한 블록으로, 이렇게 유의미한 블록으로 삼을 거예요. 얘를 하나의 블록화 시키죠. 조금만 떼놓자. 자, 블록으로 삼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얘를 하나의 블록으로 삼을 거예요. 블록으로, 이렇게 블록으로 삼을 거고, 그 다음에 얘를 하나의 블록으로 삼을 거예요. 그래서 블록 1, 블록 2, 블록 3으로 생각하자. 그리고 지금까지의 주인공은 누구였냐면, 지금까지는 이 녀석이 주인공이었잖아요. 그런데 가끔씩 얘가 주인공일 수 있어. 얘가 궁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2번이 주인공일 때는 2번은 이렇게 보내면 되겠죠? 2번이 주인공이면 2번만 남기고 뭐를 넘겨도 되는 거예요? 바로 이 3번을 이렇게 보내버리면 되겠습니까? 3번을 보내버리면 되겠어요? 3번을 보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 2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1에다가 뭐를 빼는 거? 이 3을 빼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 등호 이런 것들 좀 다시 쓸게요. 그래서 a 플러스 b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2ab를 빼는 거죠.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주인공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블록에서, 곱셈 공식의 블록에서, 기본 블록에서 주인공이 바뀌었을 때 우리가 이 블록들을 이양시키면서 이동시켜서 식을 재구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암산으로 검산해 볼 수 있죠. 이걸 빠르게 우리가 곱셈 공식을 전개해보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니까 이렇게 날아가서 a제곱 플러스 b제곱만 남네. 이렇게 검산해 볼 수도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또 만약 해도 됩니까? 요렇게 해도 됩니까? 어떤 공식을 이용한다면
그래서 a 빼기 b의 제곱은 뭐예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녀석을 또 주인공으로 만약에 삼는다면 우리는 자 얘를 주인공으로 삼는다면 얘를 놔두고 뭐만 옮겨볼까? 얘를 옮겨볼까요? 바로 이렇게 해서 얘를 싹 옮기면서 이 마이너스가 뭘로 바뀌겠어요? 플러스로 바뀌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녀석은 여기서 얘를 더하는 형태다. 그죠? 요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요렇게 정리가 될 수 있네요.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곱셈 공식을 뭐 할 수 있다? 재구성할 수 있다. 검사는 뭐 해보면 여기서 살짝 얘 녀석을 전개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해서 플러스 2ab 마이너스 2ab 날라가서 맞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곱셈 공식을 재구성할 수 있다. 그죠? 곱셈 공식을 재구성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또 어떤 곱셈 공식을 재구성할 수 있냐면 얘들아 또 요거 바로 가볼까요? 얘들아 a 제곱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게 있고요.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라는 것을 연결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으면 이 둘을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것과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둘을 같다로 연결시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때는 빠르게 우리가 뭘 해보면 되냐면 얘네들을 전개해봐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죠.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둘을 딱 비교해보면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은 같아. 뭐만 달라? 왜 좌변은 플러스 2ab이고 우변은 마이너스 2ab잖아. 그러면 이 둘이 같아지게 하려면 옆에 뭐가 추가되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2ab를 상쇄하면서도 플러스 2ab가 더 남아 있어야 되니까 플러스 몇 ab? 4ab가 있으면 마이너스 2ab에서 2를 덜어내고도 플러스 2ab가 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또 곱셈 공식들을 두 개의 곱셈 공식을 이렇게 연결해서 하나의 또 변형된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룬 것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최종적으로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제곱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바로 우리가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곱셈 공식에서 2ab만 빼면 됩니다. 자, 또 a 플러스 b의 제곱,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라는 식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라는 곱셈 공식을 이용한다면 플러스 2ab만 추가하면 됩니다. 라는 것.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의 제곱과 a 플러스 b의 제곱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하나의 식으로 만들까라고 하면 마음속으로 뭘 해봐? 빨리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되니까 샤샤샤샤 날라가고 플러스 2ab였던 게 마이너스 2ab가 되고 싶으면 마이너스 4ab를 옆에다가 더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공식을 암기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a 플러스 b의 제곱과 a 마이너스 b의 제곱을 뭐 하고 싶다면 연결하고 싶다면 결국엔 여기는 플러스 2ab를 만들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2ab가 여기는 있죠. 얘를 제거하면서 플러스 2ab가 되기 위해서는 옆에 마이너스 4ab가 기다려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곱셈 공식들을 이용해서 변형된 식들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것이 그럼 언제 사용되느냐면 우리가 a와 b를 직접 주지 않고 이렇게 a, b를 직접 주지 않고 a 플러스 b의 제곱을 즉 곱셈 공식의 일부분을 계산하라고 할 때 근데 뭐를 준 거야? a 플러스 b는 줄게. a 곱하기 b도 줄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바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하라고 하는데 뭐는 알아요? a 플러스 b라는 것을 제곱한 것에서부터 2ab를 빼면 만들어지는 건데 여기서 a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은 6이라고 주어져 있고 문제상에서 a 곱하기 b는 5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바로 대입을 하면 36 마이너스 10 이렇게 해서 26 이렇게 간접적으로 우리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ab를 주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 플러스 b가 6이고 a 곱하기 b, ab가 5일 때 뭘 구하래 보래요? a 마이너스 b의 제곱을 구하라고 한다. 그러면 a 플러스 b와 연결시켜야 되니까 얘를 어떻게 접근하냐면 풀이 과정을 보지 말고 합시다. a 플러스 b는 6, 그 다음 ab가 5라고 할 때 a 마이너스 b의 제곱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 a 플러스 b를 사용해야 되니까 결국 a 플러스 b와 연결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제곱과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a 마이너스 b 제곱과 a 플러스 b의 제곱은 마이너스 4ab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a 플러스 b는 6이고 ab는 5가 되니까 대입하면 66, 36, 마이너스 5, 4, 20에서 16이 되는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또 여기 볼게요. a-b는 4, ab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할 때 또 뭘 구해보래요? 2번이었네요. a-b는 4, ab가 마이너스 3일 때 뭘 구해봐라?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해봐라 라고 하면 이 블럭들을 활용을 해야 되니까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어떻게 활용하면 돼요? a-b와 연결시키면 되겠죠. 제곱시킨 다음에 그럼 뭐 나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ab를 없애야 되죠. 그럼 여기 플러스 2ab를 써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a-b에다가는 얼마를 대입하고 4를 대입하고 ab에다가 뭘 대입해요?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4, 4, 16 마이너스 6에서 1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a-b가 4이고 ab가 마이너스 3일 때 a 플러스 b의 제곱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죠. 이렇게 말하는 문제인데 a 플러스 b의 제곱을 구하라. 근데 a 마이너스 b와 ab를 줬다. 그럼 a 마이너스 b와 연결시키면 되겠죠. 그리고 제곱이라고 써주고 그러면 봐봐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잖아. 이 녀석은 근데 여기는 구하고 싶은 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죠. 그러면 a제곱 b제곱은 같으니까 무시하고 마이너스 2ab가 플러스 2ab가 되게 식을 구성을 조금 더 구성을 해주면 되니까 플러스 4ab를 옆에다 붙여주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식을 설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봤더니 a-b는 4이고 ab는 마이너스 3이니까 4, 4, 16 마이너스 12에서 4가 답이 된다. 그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을 가지고 놀 수가 있어야 돼요. 변형해서. 그래서 이번에 곱셈 공식의 변형, 치환은 매우 앞으로의 수학을 공부하는데 다양한 문자식을 처리하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능숙하게 할 수 있을 때까지 잘 숙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